곳곳에 빅매치. 이번 선거 정말 재밌겠어요. 하여튼 개표 방송은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양강의 전투가 개시됐습니다. 양강의 전투가 개시됐습니다. 어느 전선으로 가면요. 낙동강 전선으로 가보겠습니다. 낙동강 전선. 민주당 입장에선 낙동강 방어선이겠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낙동강 탈환선이겠죠. 탈환이냐 방어냐 그것이 문제로다. 공격이냐 수성이냐에 물러설 수 없는 싸움. 그 가운데 김태호, 김두관 요 양산을 양산 대첩이 상당한 빅매치가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단수 공천이 지금 확정되면서 양산을의 김태호, 김두관 요 대진표가 상당히 흥미로워졌습니다. 부산이 고향인 김영주 의원님, 네. 김태호, 김두관 지금 뭐 일단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김태호라는 장수를 이 낙동강 전선 양산 대첩에 탈환 명을 내리고 사실상의 김태호 장수를 발탁한 셈인데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 공격을 받아들이면서 사실상의 어떤 양산 대첩이 전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김두관 장수를 지금 단수 공천했어요. 네. 빅매치가 됐죠. 빅매치죠. 전현 경남도지사끼리의 싸움이고 두 분 다 사실은 서부 경남 출신입니다. 이제 그런데 양산하고 아무 연고가 없습니다만은, 근데 우리 김두관 전 장관께서도 야 이러다가 우리가 오히려 타 죽는 거 아니냐 이런 네네. 정도의 어떤 비상임을 얼마 전에 말씀하셔서 스스로가 이게 격전지가 될 것 같다는 예감을 했습니다. 실제로 보면 중요한 것은 저 선거에서 김두관이 이길지 김태호가 이길지는 모릅니다. 그렇군요. 그쪽 양산 지역은 부산에 살던 젊은 사람들 또 물류 단지가 생기면서 민주당도 결코 이렇게 불리하지 않은 지역입니다. 다만 이제 그 옆에 윤영석 의원 그 여론조사를 보니까 윤영석 의원이 압도적으로 이기는 여론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우리가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이 양 벨트에서 한강 벨트와 낙동강 벨트에서 이 기세가 국민의힘 쪽이 등등하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심리적인 오히려 민주당이 방어를 해야 되는 사실 PK 지역인데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방어를 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좀 징후가 별로 좋지 않다 이제 그런 느낌들이 드는 것입니다. 네. 그런 차원이 있고 다만 저기 수많은 오리알들이 있어요. 낙동강 오리알이죠. 네. 지금 현재 조혜진 의원 지역에도 오리알들이 막 굉장히 그 격양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련되지 못한 당내 정리 때문에 그것이 아마 국민의힘이 해결해야 될 오리알들에 대한 보완책들을 마련하지 않으면 사실은 국민의힘도 기세롭게 포진을 시켰으나 세 군데에 있어서 승률이 33% 세 군데 중에 한 군데 정도를 차지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양산을 김태호, 김두관 확정됐잖아요.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가 평산마을이 양산에 있잖아요. 양산을의 저 지역에 있는지 여부는 좀 지금 헷갈리는데.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뭐 의미가 있습니다만 일종의 뭐 자존심이라는 거죠. 네,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이 계신다는 것 자체가 플러스 요인이냐 마이너스 요인이냐 이것도 셈법이 쉽지는 않습니다. 부산 선거에서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른바 있을지 모를 지원 사격이 플러스일지 마이너스일지. 분명히 김해 가벌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계신다는 게 확실하게 아직도 플러스 요인이고 그렇군요. 그것이 북강서까지 구포 라인까지 확실하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산 쪽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낙동강 전선의 이 확정된 대진표, 한강 전선에서도 대진표가 속속 확정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한강 벨트에 광진을이 확정이 됐고요. 오신환 의원과 고민정 의원이 양쪽에서 확정이 됐고요. 사실 지금 서초을은 지금 박성중 의원만 표기가 돼 있는데 현역이라 이렇게 표시를 한 건데 여기 치열해서 다른 분도 좀 언급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신동욱 전 앵커도 이 서초을에 도전장을 내밀었고 분위기를 보면 신동욱이 받을지 박성중이 받을지 모르는 분위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요 혹시 뭐 수정이 가능하면 우리 피디님들 서초을에 아직 확정되지 않은 다른 후보들도 같이 반영을 해주시면 더욱더 공정할 것 같습니다. 좀 수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신환, 고민정, 김광선 변호사님 여기도 상당히요. 민주당이 현역의 우위를 지금 갖고 있고 고민정 의원의 세가 만만치 않은 지역이잖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에게는 좀 불리한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좀 고무적인 건 좀 있죠. 왜냐하면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예. 오세훈 시장이 전 국회의원 선거에서 떨어지긴 했는데 총선에 떨어졌는데 오히려 오세훈 시장 표가 많이 나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전 총선과는 좀 다른 부분이 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오신환 전 의원은 지금 오세훈 지금 시장의 오른팔이고 또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냈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신환과 오세훈은 뭐 일체가 아니냐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도 상당히 이제 격돌이 예상이 된다고 보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한강벨트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수도권에서는 이제 한강벨트에서 과연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예. 있던 국민의힘이 이제 바람을 일으키냐 일으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아마 수도권 지역에 영향을 받을 것 같고 우리 아까 낙동강벨트 얘기했잖아요. 거기에서도 딱 어떻게 보면 접전 지역을 제가 볼 때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잘 정했다고 봐요. 김태호 대 김두관 이 두 사람이 어떤 예. 공통점이 있으면서도 정말 한판 붙을 수 있는 지역인데 낙동강 벨트에서 둘이 굉장히 관심을 받으면서 또 이 바람이 또 경남이랄지 부산에 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떠한 공천이랄지 그다음에 중진들의 어떤 정리 이런 것들은 뭐 네. 아직까지 잘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뭐 계속적으로 특히 이제 영남에서 어떤 공천이 잘 이루어지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히 해볼 수 있는 그런 선거로 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앞서서 이제 낙동강 전선에 대해서 김영주 의원이 부산이 고향이기 때문에 잘 아신다면 지금 광진을 대진표가 확정된 고민정 대 오신환, 오신환 대 고민정이 있는 광진을은 김영주 의원님의 지역구였어요. 네. 현역 지역구였잖아요. 네. 광진 누구보다 잘 아시죠? 당시 그 같은 진영 내에서는 추미애 전 장관, 추미애 의원을 제끼고 네. 제낀다는 표현 좀 그런가요? 이기고 예, 당선이 되셨잖아요. 광진을 전 본인의 지역구로서 네, 네, 네. 좀 고민정, 오신환 요 승부 어떻게 좀 관전 포인트를 볼 수 있을까요? 실제적으로 뭐 그동안에는 이제 지금 현재 그 고민정 의원이 친문임에도 불구하고 단수 공천을 줬다라고 네. 하는 것은 지역에서 여론이 나쁘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재밌는 것은 제 때는 갑이 더 국민의힘의 그 지지층이 많았었고 한나라 광진 갑에는 또 돌직구 출신 김병미 예, 광장동 그쪽이 상당히 전 좋은 비대위원이 단수 지역이었는데, 확정됐어요. 예, 을이 상당히 민주당이 이로운 지역이었는데 그렇군요. 그 지난 세월 10여 년, 20년 세월 속에 그 지역 사람들에 의하면 사정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네. 을이 훨씬 더 좀 부유층이 많아지면서 말하자면 국민의힘 지지층이 늘어나는 형국이고 갑이 정체돼 있다. 이제 그런 부분이라서 실제로 지형도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빅매치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군요. 아마 이제 그 오신환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지역에서 선호도는 산정이 엇갈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개인이 어떻게 선거 과정 속에서의 단순히 내가 뭐 국회의원도 했고 시장도 했다. 그렇다고 해서 통하는 시점이 아닙니다. 훨씬 더 면밀한 스킨십을 해야 되고 겸손해야 돼요. 예. 지역 가면.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이제 조금 더 오신환 후보가 노력해야 될 지점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